진짜 오랜만이지? 우리 오늘은 우리 딸 말고 아들도 앉아있네. 이름이 뭔가요? 스스로 소개 한번 해보세요. 이름 몇? 유선재입니다. 나이가 몇 살이에요? 7살. 오, 누나랑 얘기하는 아딸소에 나오고 싶었어요? 아니면 다른 유튜브 나오고 싶었어요? 아딸소요. 알콜레오 나오고 싶다며. 둘 다 나오고 싶어요. 둘 다 나오고 싶어요? 오늘 아빠가 들려줄 얘기는 요새 이게 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기는 한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제대로 사과도 보상도 못 받고 있어서 아빠가 그거를 법적 조치를 해서 참교육한 이야기. 첫 번째 사건부터 얘기를 해줄게. 이 사건의 피해자는 세은이랑 다 동갑내기였어. 세은이도 친구들 사이에 학교 폭력이 일어나는 거 본 적 있어? 본 적은 있었던 것 같다. 어떤 학교 폭력이 있었어? 약간 그냥 놀림, 괴롭힘 뭐 이런 거. 요새는 옛날처럼 뭐 때리고 돈을 뺏고 이런 것도 물론 여전히 있겠지만 스마트폰, SNS를 가지고 이런 사이버 따돌림 이런 게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 친구들 전체 불러놓고 그 친구 험담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친구 불러놓고 다 나가버린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따돌림을 많이 하나 봐. 근데 그러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크겠어. 그렇지. A군은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뭐 특별한 문제 없이 잘 생활하고 있었대. 그런데 그중 조금 몇몇이 그 친구에 대해서 좀 불만을 갖고 있었나 봐. 그 좀 아빠도 어렸을 때 좀 기억나는데 학교 생활하는데 조금 너무 또 천진해서 약간 해맑게 막 이러면 그런 행동을 좀 무시하는 친구들이 있었어. 근데 이 친구가 좀 너무 해맑았었나 봐. 왜 이렇게 설치냐 이렇게 불만을 갖고 있었던 친구들이 있었던 거지. 학교가 이제 2학기가 끝날 무렵에 단톡방이 있었나 봐. 불러서 이 친구에 대한 험담을 하기 시작한 거지. 욕을 막 한 거야. 뭐 찐따 같지 않냐 뭐 이러면서 나댄다 그러고 막. 아빠, 근데 욕서가 뭐야? 욕설, 욕을 했다는 거, 욕. 근데 그렇게 하니까 거기 그 중에 또 다른 친구들이 있었어. 그래서 그렇게 친구 대놓고 그러면 안 되잖아. 너네 이거 잘못된 행동이야. 이렇게 말렸어. 그랬더니 제가 원인 제공을 했다. 그리고 이거는 뒷담이 아니라 얘가 있는 데서 얘기한 앞담이니까 괜찮다. 너네 이거 문제돼. 나중에 경찰에 신고가 되면 형사처벌 될 수도 있고 재판을 받을 수도 있어. 그랬더니 이 친구가 우리 촉법소년이잖아. 우리 형사 미성년자여서 괜찮다. 이거 뭐 별거 겁 안 나. 이런 얘기를 공공연히 한 거야. 세은이 촉법소년이 뭔지 알아? 그치. 이제 적정 나이 때는 벌을 받지 않고 그냥 약간 봉사 같은 약간 선망망이 처벌 그런 것만 받는. 세은이 지금 만 12세. 12세지. 그러니까 아직은 형사 미성년자인 거야. 그래서 세은이는 범죄를 저질러도 책임 능력이 없다고 해서 실제 처벌을 받진 않아. 그런데 세은이도 지금 나쁜 짓을 하려면 할 수도 있지. 할 순 있지. 타인에 대해서 욕설을 할 수도 있고 물건을 훔칠 수도 있잖아. 할 수 있겠지. 실제로 그런 친구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소년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범죄를 저지른 행동을 한 사람을 촉법소년이라고 해. 형사 미성년자.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실제로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소년법에 따른 교화, 개선을 위한 처분을 하는 거거든. 이거는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 바르게 자라날까 이런 처분을 내리는 거야. 그런데 이 친구들은 자기네들은 아직 어려서 그런 것들도 겁 안 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A군의 부모님께서 아빠를 찾아오셨지. 주변에서 들었다는 거. 이거 고소해도 애들이라 처벌도 안 받고 이거 재판까지도 못 갑니다. 이거 형사 고소하는 게 맞을까요? 이게 만약 이 친구들이 형사 미성년자이긴 하지만 소년보호 사건을 통해서는 얼마든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그리고 이게 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그런 수사와 재판 과정을 통해서 본인이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좀 느끼고 반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왜 그랬냐면 이걸 가지고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해서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벌어졌는데도 피해자에 대한 제대로 사과도 없고 그 부모님들도 자기들끼리 수근수근 대면서 그 아이가 되게 잘못됐다는 식으로 비난을 했었거든. 그래서 이 부모님들이 기회를 줬어. 사과를 하면 내가 넘어가겠다. 그런데도 제대로 사과를 안 했거든. 그래서 우리가 고소를 했지. 처음에 담당하는 경찰관은 좀 부적절한 얘기를 하기도 했어. 너 이런 일 가지고 뭐 이렇게 고소를 하냐. 이게 네 생각이냐 부모님 생각이냐. 너 이런 일 있을 때마다 고소할 거냐. 그래서 아빠가 막 경찰관한테 뭐라 그랬거든. 이게 피해를 입은 사람한테 할 얘기냐 아이한테.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사과를 하더니 그런 얘기 안 하더라고.
결국에는 그 혐의 사실이 다 인정돼가지고 그 직접적으로 욕설을 한 친구 4명과 또 한 친구는 직접 욕설을 한 건 아니었는데 좀 그런 걸 되게 부추겼어. 이 친구가 소년법상의 비행으로서는 충분히 의율될 수 있었거든. 그래서 이 5친구가 지금 다 소년보호 사건 재판을 받게 됐지. 처음에 이 사건을 가지고 별것도 아닌 일을 내가 괜히 문제 삼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지만 일단 수사기관에서의 수사를 통해서 이 친구들이 잘못했다는 거를 일흥 인정받아서 소년보호 사건 재판 법정에 세우게 돼서 되게 만족해 하셨고 아이도 내가 잘못되지 않았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 이게 첫 번째 사건. 두 번째 사건은 선재랑 비슷한 유치원생에 관한 이야기야. 그 아이 B군은 6살이야. 6살. 한 살 어려. 활동적이었나봐. 개구쟁이. 근데 그 유치원 복도에 옷장이 있었나봐. 근데 그 친구가 이 옷장에 매달렸어. 근데 옷장이 무너진 거야. 이 친구 입장에서는 옷장이 되게 단단하게 느꼈을 거야. 왜 아빠가 철봉하듯이. 근데 이게 이렇게 넘어지면서 땅을 짚고 그 땅을 짚은 손을 그 무거운 옷장이 꽝 쳤어. 그래서 한쪽 손가락이 골절 부러졌고 한쪽 손가락이 좀 으깨졌어. 아팠겠다. 응급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어. 이 친구는 그 뒤로 지금 유치원도 못 가고 있고 정신적 충격을 받아서 잠도 잘 못 자고 피 같은 것만 보면 안 하던 행동을 하고 막 그런데 그 부모님께서는 유치원에서의 연락을 받고 아기가 다쳤다는 거야. 그래서 왜 다쳤지? 근데 아기가 책장에 매달리다가 넘어졌다는 거야. 근데 넘어지는 과정에서 자기가 그나마 이렇게 발로 막아가지고 덜 다쳤다. 나중에 CCTV를 보자고 하니까 잘 안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겨우 봤더니 그때 얘기했던 설명이랑 좀 다르고 아이가 거기 매달려 있는 동안 선생님은 옆에서 핸드폰을 하면서 다른 아이를 이렇게 두리번거리고 있는 거야. 만약에 이 친구가 매달려 있는데 매달리면 어떡해? 매달리지 마 라고 하거나 그보다 좀 더 원천적으로 이 옷장 같은 것들은 사실은 규정상 고정되도록 하고 있거든. 이런 구체적 주의무 위반이 주의무가 있음에도 그런 것들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거야. 만약에 그게 고정돼 있다면 아이가 그렇게 다칠 리가 없겠지. 근데 4살, 5살 아이가 매달리지 말라고 말을 한다고 그걸 다 인지할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이 미리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거든. 그렇지, 미리 고정을 해놔야지. 선재도 하지 말라는 거 하잖아. 그렇지. 그래서 아이가 되게 크게 다치게 됐어. 근데 처음에 이 어머니께서는 선생님들이 사과하고 하면 그냥 아이 치료만 잘 되면 넘어가려고 하셨거든. 근데 사건 지나고 사건을 제대로 밝히지도 않으려고 하고 이런 다치는 거에 보상을 할 수 있는 무슨 조합 이런 게 있거든. 그런 거에 신고도 제대로 안 해놓고 그리고 이 건과 관련된 사과도 제대로 안 했어. 그래서 이분들이 이 건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근데 아빠가 보통 상담 와도 적극적으로 소송하라고 하거나 민사소송 고소하라고 잘 안 하는데 이 건이 상대방들이 분명히 잘못한 게 있는데 그렇게 나오면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건 고소하시는 게 좋겠다고 했어. 담당 경찰관이 의외로 이거는 당연히 잘못된 거다. 이거는 유치원 측에서 충분히 시설 안전을 해야 되고 그리고 선생님이 구체적으로 아이가 케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이행하지 않는 잘못이 있는 것 같다. 경찰관은 굉장히 우리 편을 들어주더라고. 그래서 조사를 한 끝에 얼마 전에 검찰로 사건이 혐의가 있다고 해서 송치가 됐어. 그제서야 유치원 원장님하고 담당 교사가 와서 막 사과하는 거야. 그제서야. 만약 이 사고가 일어나고 나서 진작에 사과하고 어떤 부분을 잘못했고 저희가 이런 미스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고를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했으면 형사고소까지 안 갔을 거거든. 그치. 이번에 오송 지하차도 참사 봤잖아. 이런 안전에 관한 책임자들이 그 주 의무를 다 해야지만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건데 그런 주 의무를 다 하지 않아서 벌어나는 사고에 대해서는 고의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과실에 의한 책임은 져야 되는 게 맞거든. 아마 최종적인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아빠가 볼 때는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될 것 같아. 아빠가 이제 억울한 혐의를 받은 사람을 풀어주는 변호하는 역할도 하지만 억울한 피해를 입었을 때 그 피해자의 변호사로서 활동하기도 하거든. 하여튼 이 건들은 억울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아빠가 대리해서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한 끝에 좀 억울함을 풀 수 있고 사과를 받고 나중에 이제 정당한 피해 배상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까지 만들게 됐지. 세연이 오늘 얘기 듣고 좀 어땠어? 둘 다 들으면서 안타깝긴 했는데 타자 반성을 좀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누구나 잘못할 수 있잖아. 잘못을 했을 때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다시는 그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과 태도를 보이는 게 중요해요.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발뺌하고 이런 것들에서 그 피해자들이 되게 분노를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못을 저지르면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하고 반성하고, 알겠지? 사실 제가 오늘 휴전기를 맞이해서 편한 차림으로 왔고 요새 애들을 좀 봐야 돼가지고 하여튼 오늘 이렇게 간만에 사건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요. 소개시켜드릴 사건들 아직 많이 있으니까요. 또 좋은 기회에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